네, 8월 7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김은재 인터뷰입니다. 뜨거운 인물을 모시고 저희가 중심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김규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사실 소개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장 뜨거운 현안에서 목소리를 내주고 계신 분이거든요. 변호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댓글창에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제가 공익 제보하고 또 마음고생이 심하셨나 이런 생각이 네, 들던데. 그런 부분도 초기에는 살짝 있긴 했는데요. 그 부분은 많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저 괜찮고요. 네네. 근데 제가 헬스장을 끊은 다음부터 좀 근육이 빠져서 그런가. 아니, 얼굴이 유명해지셔서 헬스장 괜찮으신가요? 네, 알아보는 그래서 사람 이제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잘 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제보 이후에 조금 바뀐 게 사람이 많은 데는 약간 가기가 꺼려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정말 심리적으로. 응원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또 혹시라도 나한테 위해를 가할 사람이 있을까라는 걱정 때문이신 약간 건가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가족들도 많이 걱정하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집이랑 사무실, 방송 뭐 이런 데만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게 더 유명해지는 방법밖에 없겠다라는 식의 말씀하시는 거 제가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갖고 제가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주변에서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처음에 제가 이제 갈팡질팡하고 못하고 있을 때 주변에서 신변보호 신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유명해져야 못 건드린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나가서 목소리를 내고 하라는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좀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응원도 많이 받고 하면서 저도 힘도 나고 다시 좀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시네요. 구명로비 의혹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신 다음에 지금 사람들이 또 응원해 주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오늘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는 의미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바로 나온 좀 소식 먼저 이야기 드리면 임성근 전 사단장의 명예 전역 신청이 기각됐다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임성근 사단장이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이대로 그냥 사실상 전역하고 도망가 버리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 최혜병 그리고 그 유가족 박정훈 대령뿐 아니라 임성근 사단장의 그 부하였던 이제 여단장 대대장 이런 분들까지도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사단장이라는 사람이 그 부하들 챙겨주지를 못할 망정 본인은 명예롭게 전역을 하겠다? 그렇게 둘 수는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론이 얼마나 이 사건에 계속 주목하느냐가 끝없이 이런 것들 좀 견제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방부나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 이런 정권 차원에서도 더 이상 임성근에 대해서 이제 특혜를 주기 어려운 그런 결정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손절을 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소식은요. 그 뉴스원으로 단독 보도가 나온 건데 5시 4분에 나온 소식이거든요. 공수처 수사 대상 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전역 불발이라는 내용이긴 합니다. 네, 관련된 소식은 계속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내일 두 가지 큰 소식이 있던데요. 하나는 박정훈 대령이 박종철 인권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일 또 민주당이 차상병 특검법 세 번째 발의한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각각 특히나 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소식은 더 각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제 박정훈 대령님이 뭐 여러 지금까지도 이제 다른 상도 받으신 적이 있지만 박종철 인권상으로 좀 수상자로 선정이 되셔서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작년에부터 박정훈 대령님은 홀로 외롭게 지금 계속 싸워오셨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뭐 요즘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제보도 지금 나오고 그런가요? 있죠. 아니 뭐 예를 들면 이제 명등포서의 세관 마약 사건이라든가 백혜룡 경정 그러니까 나만 겪은 부당함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들 그런 분들이 이제 나와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좀 참혹한 시대인데 박정훈 대령님께서 작년에 이것을 용기 있게 수사 외압을 거부하고 그렇게 나서 주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도 그렇고 뭐 공익 제보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부당함을 당한 이런 사람들에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계속 주시는 어떤 이제 거목 같은 존재가 되신 거 아닌가. 그렇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박정훈이라는 사람이 버텼기 때문에 김규현도 나왔고 그리고 백경정도 나왔고 라는 것이 있을 수 있네요. 그렇죠. 사실 제가 제보를 할 생각을 안 했었잖아요. 박정훈 대령님 때문에
그 박정훈 대령 얼굴을 더 이상 보기 어려워지고 외면할 수 없고 이렇게 되면서 제보를 했고 또 제보하면서도 사실은 제가 처음에는 익명으로 했잖아요. 그러셨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많은 힘든 걸 겪었는데 그 인간적인 과정에서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괴로움이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저의 신상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 좀 국민의힘이라든가 이런 여당에서 공격하는 걸 보고도 좀 심적으로 제가 힘든 점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제 버틸 수 있었던 것이 박정훈 대령님이라는 존재가 있었고 그 대령님께서 저한테 이런저런 많은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혹시 공개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나요? 그냥 심리적으로 당당해라. 내가 당당하면 전혀 거칠 게 없다. 그쵸. 이런 이야기인 건가요?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당당하게 지금 하던 대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박정훈 대령님이 항상 그렇게 하시잖아요. 항상 당당하시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용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김기현 변호사님이 박정훈 대령의 법률 대리인이고 또 박정훈 대령은 김기현 변호사님의 심리 대리인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서로에게 어떤 힘을 주는 관계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보다 훨씬 나이도 많으시고 훨씬 이제 인생의 선배이시기도 하니까 제가 좀 그런 점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거목이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든든하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실제로 박종철 인권상 수상 관련된 수상 변이 뭐냐면요. 박종철 기념사업회에 따르면 박 대령은 사적 폭력으로 변질된 국가 권력의 외압에 맞성으로써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시대에 정의와 진실을 향한 이정표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아마 박정훈 대령이 지금 군인 신분으로서 언론 인터뷰를 했던 게 또 이제 문제 삼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제하실 텐데 내일은 그래도 나가서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다 싶던데요. 혹시 좀 들으신 게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본인이 말씀하시는 거를 자제하는 스탠스이긴 한데 그래도 수상 소감 정도는 이거 언론 인터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말씀 정도는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게. 그리고 결국 본질은 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특검이 이제 발의돼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공익 제보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계속 대통령 거부권 때문에 사실 좀 답답한 정국인데 내일 민주당에서 세 번째 특검법 발의한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 꼭 돼야 되는데 하는 희망을 계속 가져봅니다. 해병대에 우리 모토가 있어요. 특전사는 안 되면 되게 하라거든요. 해병대는 안 되면 될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병대 특검은 안 되면 될 때까지라는 정신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병대 하고. 정신으로 끝까지 특검법. 이 사안을 어떻게 보면은 참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정쟁으로 몰고 가가지고 사안을 이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 것도 참 대단한 기술이다 싶어요. 저는. 그렇지만은 저는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이거 절대 이게 여와야의 싸움이라든가 어떤 정쟁거리가 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억울한 군인을 명예를 회복시키는 사안이고 이 특검법의 내용 자체도 과거의 특검법들이랑 크게 바뀐 것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몇 가지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 뭐 탄핵용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 것은 굉장히 부당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여당도 당대표가 바뀌었는데 제발 전향적으로 좀 나와서 이걸 끊고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경제도 나라도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뭐 다른 산적한 현안도 많잖아요. 이걸 1년까지 이렇게 끌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3개월이면 끝낼 수 있는. 특검 3개월 하면 이 본질에 가달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세요. 진상규명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음 단계 다른 현안, 경제 현안이라든가 뭐 다른 그런 쪽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계속 정쟁화해가지고 여당이 이렇게 발목을 잡고 하는 것은 정권한테도 대통령한테도 그렇고 여당한테도 그렇고 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한동훈 이제 대표가 주장했었던 제3자 특검법도 좀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이거요. 근데 이제 뭐 저의 입장에서 뭐 특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뭐 가타부타 말하는 거는 좀 부적절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국회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당도 국회의 일원인데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잘 협의를 하고 하면은 국민들이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진짜
될 때까지 해야 된다. 해병대 정신으로 가야 그렇죠.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 상단에 대통령이 있을 거라는 의혹 때문에 이제 여당이 방어한다라고 하는 의심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제 02800-7070의 전화번호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도 하나가 있는데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도 사실조회 신청을 했는데 네. 대통령실이 거부했다. 이런 소식이 맞습니다. 오늘 알려졌더라고요. 네, 뭐 국가 안보 뭐 이런 논리를 들어가지고 누군지 거부를 했는데 그리고 저번 청문회 때도 이종섭 장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이 누구한테 전화를 받은 거냐라고 했는데 굳이 말을 안 해요. 네, 남자냐 여자냐 네. 이 말에도 답을 안 합니다. 네. 근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논란이 더 증폭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사실 이 통화 7070 통화 이틀 뒤에는 대통령 개인 핸드폰으로 이종섭 장관이 통화를 하잖아요. 대통령 개인이 전화했잖아요. 그건 이종섭 장관 인정합니다. 그렇죠. 근데 요 이틀 전에 했던 7070은 그건 말을 안 해요. 아니 대통령이면 다 대통령일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면 그냥 그래 대통령은 맞습니다. 다만 그냥 해왔던 대로 최소한 뭐 다만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야 오히려 대통령이 아닌 누군가가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나 이런 논란이 좀 해소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도 자꾸 누가 전화했는지조차 누가 사용하는지조차 밝히기를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논란만 증폭시키는 그런 것이죠. 여당과 대통령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까지 하는 게 뭘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 특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특검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나마 박정훈 재판에서 나오는 증거들이 사람들한테 일정 부분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래서 이걸 또 여쭤보게 되는 것 같은데 당장 이종섭 전 장관이 9월에 증인으로 나오기도 한다고요. 변호인이시니까. 9월 2일. 예, 9월 2일, 3일? 예, 3일이었던 것 같아요. 화요일? 예, 화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날 재판에 증인 2명이 출석 예정이고 이종섭 장관 그리고 박진희 군사보좌관. 이종섭 장관의 군사보좌관 이렇게 2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박진희 군사보좌관은 원래 지난 7월 달 재판에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하루 이틀 전에 갑자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왜요? 갑자기 국가안보상의 이유가 생긴 건가요? 안보상의 이유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증인들이 안 나올 때는. 그렇게 하고 안 나왔는데 그 전에는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2번에 걸쳐서 안 나왔고요.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일종의 어떤 전략이 아닌가 싶은 생각조차 들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과연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이 이번엔 나올지 이종섭 장관은 이번에 첫 출석이거든요. 소환 그럼 안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과연 또 전 다른 증인들처럼 또 불출석 사유서를 내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러게요. 런종섭 다시 그러니까요. 고위공직을 지내신 분들로서 이렇게 법원의 재판이나 이런 거에 성실하게 좀 응해주길 바랍니다. 만약에 안 나오면 구인장 같은 거 발부할 수 있나요? 예.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민간법원에서는 첫 번째 안 나오면은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뭐 과태료 500만 원 이런 식으로. 500만 원 내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 근데 이렇게 하는데 두 번째도 안 나온다. 그러면 보통 구인장을 해가지고 이제 직접 가서 강제로 구인해 오거든요. 근데 보통은 과태료 500만 원 정도 맞으면 두 번째는 제발로 나와요. 보통 나오면 과태료를 취소를 해줍니다. 보통. 나오게 하는 유인책이군요. 이게 보통 민간법원의 어떤 방식인데 군사법원은 제가 이번 군사재판이 처음이거든요. 근데 조금 민간법원보다 약해요. 처음에 나오면은 그냥 봐줘요. 두 번째 안 나와야 과태료. 그것도 300만 원, 500만 원 아니고. 좀 차이 나네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요. 역시 평시 군사법원이 폐지돼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나온 게 아닌가. 이 재판에서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원래 군사법원은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박정훈 대령의 재판은 그러니까 부당한 어떤 혐의에 대한 다툼이 있기 때문에 받아도 무죄라고 하는 것은 거기 리셋 제로가 되는 것이잖아요. 사안의 본질을 밝히기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군사 재판의 목적은 저희의 목적은 박정훈 대령이 무죄를 받는 것이죠. 무죄를 받으면 어떻게 보면은 반사적으로 그 박정훈 대령을 향한 이첩 보류 명령은 부당한 명령이었다는 것이 반사적으로 입증되는 거라서 뭐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러니까 평가는 가능하다. 그렇죠. 상황에 대한 회복인데 사실은 오랜 기간 싸워온 사람으로서는 그쵸. 그 이상의 그 시간을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게 참 그런 의미인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특검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진상을 밝혀야 되고 모든 것이 진상이 밝혀진다고 하면 그 뒤에는 이제 박정훈 대령님이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국가배상 청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들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민사 형사적인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의 변호인의 검토 의견 중 하나다. 변호인의 검토 의견이에요. 박정훈 대령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결국 그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던 건데 결국 특검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의 재판으로서 갈 수 있는 지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실을 밝히는 지점은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인 건데요. 근데 그 공익제보를 하게 된 계기도 수사가 알아서 잘 될 줄 알았더니 너무나 안 됐다라고 한 답답함 때문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었죠. 일단 첫 번째가 수사가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통신 기록이 삭제된다는 거, 그리고 또 뭐 임성근 사단장 무혐의 된다는. 결과적으로 이번에 경북경찰청 무혐의, 결과가 그랬죠. 이런 것들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익명으로 단톡방까지만 제보를 했는데 거기까지만 하고 멈추려고 그랬어요. 요 정도면 그래도 나는 단톡방 member 선배들한테 최소한의 도리는 다 하고 내가 그래도 녹음 파일까지는 안 깠습니다. 이러고 그리고 단톡방 정도면은 수사기관에서 나서서 이제 수사를 하겠지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여당에서 뭐 권성동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제가 제보했던 내용을 검토를 안 하고 저 자신을 막 까발리는 거예요. 이 제보자 김규현 익명의 제보자는 김규현이다. 김규현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이니까 얘는 김규현이 민주당인가요? 민주당에서 공천을 신청한 사람도 아니고 김규현이 있고 민주당인가요? 공천을 신청하긴 했죠. 제가 하긴 했는데 근데 하여튼 얘는 민주당이랑 유착이 되어 있다. 공작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얘 말은 못 믿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막 하죠. 그건 내용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거나 이렇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야 뭐 그건 개인의 자유니까 뭐든지 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하면 되는 문제인데 뭐 김규현은 민주당 지지자고 민주당원이니까 얘는 못 믿을 놈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고 합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열한 수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안 되겠다. 다 까자. 근데 진짜 사실 쉬운 일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존에 친했던 분들을 배신하는 행태고 단톡방에 있는 분들 중에는 제가 거의 10년 가까이 알고 지냈던 선배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서 많이 주저했었고 지금도 목소리가 조금 낮아지시네요. 예상한 대로 제보를 하고 나서는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고소도 당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모두와 그냥 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안 다치고 그냥 다 같이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어떤 어떻게 보면 소시민적인 삶을 추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행복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삶은 내가 모르는 누군가 그렇게 살면 내가 모르는 누군가를 외면하는 거잖아요. 그 슬픔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 나는 그 사람들을 모르지만 그걸 외면하는데 이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제가 하기를 잘했다 제보하는 게 맞았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고소를 당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쪽에서 고소한 이후에 뭐 이렇게 소장 요구나 뭐 이렇게 대응이 좀 있으신가요? 뭐 저의 주거지 쪽 뭐 경찰서로 사건이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뭐 그 뒤로는 뭐 특별히 저한테 연락이 오거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도 저를 위증죄로 고발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뭐 내용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어가지고 특별히 뭐 이렇게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법조인이시고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사실 본인의 사건은 처음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뭐 이거는 주변에서 좀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대응을 해주시기로 하셔갖고 감사하게도 뭐 그렇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그렇게 내용이 없는 것들이라 그렇기도 하고 특히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무고의 소지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오히려 나를 위증죄로 고발한 것이 무고다. 그러니까는 제가 청문회에 나가서 말한 것이 나는 이거를 그때 청문회 때 입법 청문회를 말하는 겁니다. 6월 21일에 있었던 그때 뭐 이종호 대표에 관한 질의 내용과 관련해서 그건 내가 자료를 준 게 아니다. 나는 민주당 인사하고 이거 교감한 게 없다라고 했는데 장경태 의원하고 제가 그 이후에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저거 봐라. 장경태 의원님 만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청문회 때 네가 민주당이랑 교감 안 했다는 거는 거짓말이다라고 고발을 한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도 그 날짜를 알아요. 청문회가 먼저고 장경태 의원 만난 게 나중이라는 거 알면서 이렇게 건다는 거는 그건 무고다. 이거는 허위의 고발이죠. 그러니까 무고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직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또 이러한 법리를 잘 알고 어떻게 형사 사건에 대해서 빠삭하시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진짜 저를 처벌받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언론 플레이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걸 통해 가지고. 네.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 지금 이런 의지를 밝히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익제보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그 이야기들이 일파만파 퍼졌을 때 주변의 어떤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저 주변에는 엄청 많이 걱정을 하셨죠. 정말 이렇게 괜찮은 거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일부 매체에서는 제 목소리가 변조가 안 되고 그대로 나가가지고 초창기에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보더라고요. 너야? 말하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참 고생 많겠다. 앞으로 진짜 너 마음 단단히 먹어라 하는 분도 계시고 또 국민의힘에서 이제 저를 공격한 다음부터는 가족들은 이제 또 엄청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주변에서 이제 위해 협박 이런 것도 들어오고 하니까 위해 협박이 있었나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간접적으로 저는 들었어요. 저한테 직접 온 건 아닌데 뭐 발신번호 표시 제한 전화가 걸려온다거나. 발신번호 표시 제한 번호가 왔어요? 네. 그리고 막 간접적으로 주변 사람들 통해서 저쪽에서 널 죽일 수도 있다고 한다. 조심해라. 이런 얘기도 있었죠. 아니 통신조회만 당해도 다들 굉장히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 이상의 어떤 이야기들을 직접 전해 들으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한 1, 2주 동안은 이제 저도 사람 많은 데를 가기가 두려워지고 또 뭐 풍문으로는 뭐 국정원이나 기무사 뭐 이런 여당에서 이런 권력기관 동원해 가지고 제 뒷조사를 하고 다닌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그냥 뭐 한동안은 그냥 조용히 있고 가족들도 무서워하고 심지어 저희 이제 부모님은 다 정리를 하고 내가 있는 곳으로 와라 그냥 조용히 살자 뭐 이런 말씀도 하셨었죠. 근데 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익숙해지고 그러는 것인지 많은 분들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잘 이겨내려고 하고 저도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계속 당당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이어서 해나가려고 하고 가족들도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네. 더 유명해지는 것밖에 없으시겠네요. 방법은. 아니 왜냐면 이렇게 숨어서 평생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원래는 변호사 홍보용으로 만든 제 개인 채널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뭐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저도 이제 목소리를 내고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정훈 대령이라든지 같이 있던 변호인단이 6명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분들의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박정훈 대령님께도 안 알리고 변호인단에도 이걸 안 알려드렸어요. 왜냐하면 제보할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 단톡방 보도가 나가고 나서 굉장히 많이 놀라셨죠. 이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기도 하고 박정훈 대령도 굉장히 놀라시고 그래서 그렇지만 많이 격려를 해주셨어요. 괜찮다. 네. 사실을 얘기한 거고 잘못한 게 잘못이 없으니 그냥 당당하게 이대로 가면 된다. 다만 다음번에 또 하게 되면 좀 이거 미리 말 좀 해주고. 앞으로 예고는 좀 해달라. 놀랬으니까. 근데 뭐 또 할 건 없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더 할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댓글창에 동해바다님이 신변보호 요청도 하시라라는 말이 있네요.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기 호루라기 재단하고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감사하게도 저를 이제 지원해 주셔서 권익위에다가
신변보호 신청도 제가 했습니다. 네. 네. 근데 결과가 나왔나요? 권익위가 좀 지금 정부에서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메롱해졌다라는 네. 얘기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지금까지는 별다른 뭐 피드백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피드백을 줘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나요? 그게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익 제보자들의 다른 김규현 변호사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도 한없이 경우에 따라서 기다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권익위나 이런 곳의 재량이니까 그리고 신변보호도 종류가 다양하다고 하더라고요. 꼭 이제 뭐 경찰이 막 따라다니면서 지켜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가볍게는 이렇게 워치를 줘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좀 그런 정도라도 좀 지원이 되었으면은 저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긴급 상황에 이렇게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뭐가 없습니다. 댓글창에도 굉장히 응원한다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리고 청문회에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참고인이셨는데 현장에서 증인으로 바뀌시면서 또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깊은 인상을 남기셨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의원들이 주로 이야기를 하고 증인한테 시간을 잘 안 주잖아요. 그날 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걸 좀 못해서 아쉬웠다라는 게 있으시면 오늘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뭐 그 당시에는 제가 뭐 생각나는 거는 막판에는 다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시간 안 주니까 그냥 뭐 제가 답변하려고 하면 끊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들어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도 익숙해지니까 오후쯤 늦게 가서는 오후 늦게 가서는 그냥 들어가라고 해도 그냥 계속 말을 했죠 저도. 그래서 그냥 그때 좀 많이 했고 어떻게든 저는 좀 논리적으로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많이 준비를 해놔가지고 반박을 하면 저도 논리적으로 거기에 반박을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해갔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네가 하는 말은 하나도 못 믿겠다. 왜냐면 너는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한 사람이라서 공천 신청한 사람이고 너는 민주당원이고 뭐 이러니까 네 말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데 아니 그거를 팩트를 보고 사람의 판단을 하는 것이지 제가 말만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녹음 파일을 냈지 않습니까? 단톡방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신빙성에 대해서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검증을 하면 되는 건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너는 못 믿을 놈이야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실망스러웠고 거기서 좀 어떻게 보면 욱해가지고 저도 막 거기서 할 말을 막 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음성에 보면 이제 이종호 씨가 빨간당에 오면 내가 말을 잘해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막 빨간당으로 갈 걸 그랬나? 그럼 갔으면은 그분들이 저를 엄청 막 두둔해줬을 거 아니에요. 이 제보는 다 맞다. 그러니까는 야 이게 정치라는 것이 뭐 나의 어떤 진짜 저는 1년 동안 고뇌해가지고 이거를 제보하고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건데 이거를 그냥 다 엉망 가져와서 뭐 누구 말을 아예 못 믿는다 하면서 막 엉망진창으로 정쟁으로 몰아가서 만들어버리는 걸 보고 와 진짜 이 정치라는 것이 굉장히 비정하고 이제 국민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맞나 이 사람들이 진짜 자기 정파적인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좀 많이 좀 참담했어요. 결국 수사가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시작부터 끝까지 강조해주고 계시는데 막상 공수처 수사를 받아 보니까 진짜 좀 안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으셨던 거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저는 사실 이제 계속 특검론자이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작년 가을쯤 수사를 개시했는데 고발을 받고 근데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별다른 진척이 없잖아요. 이거는 청문회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특검론자이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특검은 안 되고 있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 공수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을 때는 거기밖에 없는 거죠. 그나마 그래도 그리고 공수처 수사팀은 그래도 의지가 있다고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다 제보를 한 것인데 그 뒤로도 근데 사실 이렇다 할 만한 진척이 별로 없고 심지어는 뭐 그 이종호 대표의 전 변호인 도이치 사건에 그런 분들이 이제 검사로 있다는 거를 저는 제보를 하고 나서 뒤늦게 알게 되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저한테 아무런 얘기를 뭐 따로 해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많이 열심히 해주면 좋겠는데 뭐 그때 만났던 이제 공수처 관계자 일부 관계자분들은 외압이 있었다고 본인들도 외압을 겪고 있다. 네. 열심히 하고 싶어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시니까 굉장히 제보자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정도 증거 내셨으면 사실 이종호 씨에 대한 강제 수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런 소식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니 대통령을 명예훼손했다고 막 수십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뭐 지금 몇백 명, 몇천 명 뭐 통신을 조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좀 법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종호 씨 이야기도 대통령 명예훼손 아닌가요? VIP를 김건희 여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도 제가 공격을 받을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두려웠던 게 그 부분입니다. 네. 명예훼손했다고 사람을 구속시키기 그 이야기를 폭로한 것이 압수수색하고 막 구속영장 청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세태가 그러니까 와 나도 명예훼손으로 엮어가지고 막 압수수색 당하는 거 아니야? 막 구속영장까지 청구당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지금 애들이 지금 아직 어린데 갑자기 집으로 압수수색 오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 그러면은 이제 정신적으로 애들 그 충격을 애들이 잘 버틸 수 있을까 뭐 하면서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무서워가지고 제가 이제 갑자기 잠수 타버리고 입을 닫고 하면은 저쪽이 원하는 대로 그냥 딱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당당하게 나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사실을 진실을 비트는 게 어렵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건 쉽죠. 저는 쉬워요. 뭐 압수수색 올까봐 무서운 거 빼고. 참 그런 현실을 걱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참 우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김종대 전 의원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꾸준하게 최상병 사건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예상보다 빨리 공익제보 문제가 묻히고 대대적으로 이종호 씨를 좀 빼돌리기가 진행될 거다 이런 식의 예측을 해주신 바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말? 그러니까요. 지금 권성동 의원 같은 여당의 중진 5선 의원까지 나서고. 국민의힘에서는 TF까지 구성해가지고 무슨 사기 탄핵 게이트 TF? 오늘도 뭐 이렇게 회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아마 총력전으로 그냥 뭐 우리의 제보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이종호 전 대표 지우기 이런 거에 나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뭐 그냥 그런 탄핵 얘기만 하더라고요. 뭐 자꾸 탄핵 하는데 아니 민주당 야당이나 뭐 저 같은 경우에 탄핵 얘기 별로 안 하거든요. 저는 아예 안 해요. 수사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저는 하신 거죠. 탄핵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지고 박정훈 대령 명예회복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제일 탄핵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여당 같아요 요즘에. 결국 이종호 씨를 그렇게 감춰야 되는 이유 자체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음성에도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요. 있고요. 그렇게 할 거면은 뭐 지금 뭐 야당에서 새로 낸다는 특검처럼 요 구명로비 의혹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특검에 포함시켜서 저도 특검 수사 받을 테니까. 그걸 특검하면 되잖아요. 같이. 나도 받겠다. 다 같이 그냥 진상규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자기들 이상한 TF 만들어가지고 쑥덕쑥덕 대면서 김규현 못 믿을 놈이다. 뭐 또 누구 다른 제보자들은 못 믿을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이게 무슨 봉숭아 합당도 아니고. 그래도 여당의 집권당의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게 진짜 그러니까 좀 세금 내는 저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 김 여사 관련된 부분이 제일 예민해서 아무래도 또 저렇게 반응을 하는 건가라는 의심을 받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알려주신 말씀에 따르면 이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우리가 결혼시켜줬다라고 이종호 씨가 말을 했다라는 제보도 있고 장경태 의원도 이제 뭐 오빠라는 호칭을 한다라는 제보를 입수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좀 그런 이야기들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결혼을 시켜줬다라거나 뭐 김 여사의 수행원이 누구고 뭐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하고 있다. 그를 통해서 뭔가 민원이 들락거린다. 이런 말들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민원도 들락거린다고요? 그렇죠. 이제 뭐를 하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여사 밑에서 일하는 분. 예. 그러니까 진짜 문고리라고 할 수 있는 누가 사람이네요. 이제 수행을 하는데 뭐 거기가 다 이제 이런 걸 수발을 한다. 들락거리는. 이종호 전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1년도 더 됐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그것도 술자리여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왜냐하면 그때만 그 이름은 해도 기억은 안 난다. 해병대 사건이 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건이 커질 줄 누가 알았나요? 그러니까 그냥 술자리에서 그 선배가 얘기하는 거 그냥 듣고 저도 그렇구나. 와 대단한 분이다. 대단한. 그렇죠. 진짜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기억을 되살려 보면 제가 들었던 게 기억나는 게 그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였고 그 당시에는 제가 도이치모터스 공범이었던 것도 나중에 알아가지고 그걸 물어보는 과정에서 아마 나왔던 말인 것 같아요. 네네. 이종호 전 대표는 여튼 본인이 여사가 결혼한 이후에는 연락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하죠. 아니 뭐 그분도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분도 많이 힘드실 거다.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겪은 건 좀 다르지만 이 정도만 말하겠다. 이런 뉘앙스 제가 이해했습니다. 제가 그 선배여도 굉장히 난처할 것 같아요. 오히려 저보다 더 무섭지 않을까요? 이종호 씨가 이종호 전 대표가 사실 근데 더 많은 진실을 알고 있으면 보험도 있지 않으실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언제 갑자기 이제 예를 들면 빨간 마티즈 오히려 신변 보호는 이종호 전 대표도 요청해야 될 수도 있겠다. 그분도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랍게도 그 많은 이야기들이 의외로 담겨 있는 게 사실 마약 수사 외압 사건만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튈 거라고 아무도 상상 못하지 않았습니까? 김 변호사님도 그러셨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 경찰청장 청문회 때 이걸 처음 접하고 나서 너무 얼개나 구조가 우리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외압 사건하고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종호도 등장하고 언론 브리핑 취소해라, 빼라. 거기도 이종호 선배가 나오고 이종호 선배가 언급했던 그 경찰관 그분도 나오고 전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진짜 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요즘 TV에 막 나오시길래 이렇게 생긴 분이었구나. 말로만 들었는데 저는. 근데 평상시 이종호 대표는 그렇게 말씀이 좀 많으신 분인가요? 아니면 김 변호사님을 특별히 더 신뢰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신 건가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둘 다인 것 같아요. 원래 약간 좀 형님 역할하기 좋아하시고 약간 그런 역할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를 좀 이뻐하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그분을 많이 따르기도 했고요. 아니 좌파 해병이라는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는 우파 해병 그러면 아니 그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우파 좌파라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분은 이게 머니 해병. 그러니까 교연아 항상 이제 돈 벌어야지 임마 돈을 벌어야 돼 사람이 이런 말씀 항상 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많이 따랐어요. 특히 수임 이제 막 검사 옷을 벗고 이제 수임을 많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독립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때는 제가 이런저런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날 때고 그런 분 만나서 또 대단하신 분이다 이분. 생각하면서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열심히 따라다녔었죠. 근데 그 어떤 네트워크의 고리는 해병대라고 하는 것이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 변호사님 해병대를 지원하신 이유는 그럼 뭐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공식적으로 할아버지가 저희 해병대를 나오셔서 참전용사시고 6.25 때 전사하셨어요. 해병대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해병대에 대해서 친숙한 그런 게 있었고 공식 버전. 이래서 저도 지원을 하게 됐고 할아버지 따라서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비공식 버전은 제가 카투사를 지원했다가 떨어졌어요. 두 가지 다 가능한 이야기네요. 그래서 이제 대학 가서는 이제 막상 해병대 가려고 하니까 무섭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카투사 가면 좋다 그런 얘기 듣고 지원했는데 저만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또 뒤로 가면 뺑뺑이죠. 점수 이상이면. 제 친구들은 대부분 붙었어요. 그러니까 억울해가지고 나는 이제는 제일 빡센데 갈 거야 하고 그냥 해병대 지원을 했고
그때 해병대 지원 경쟁률이 막 10대 1, 9대 1 막 이랬었거든요. 아, 해병대 경쟁률이요? 그럼 카투사보다 더 높은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제 거긴 뺑뺑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합격하신 거예요? 체력 테스트도 보고 이제 저기 그 면접도 봐요. 면접을 봐요? 면접 볼 때 제가 해병대로 6.25 때 전사하신 할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저도 해병이 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면접관이 저 막 이렇게 적더라고요. 무조건 합격. 이름이 뭐라고 말해서 무조건 바로 합격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그렇게 갔던 해병대의 어떤 여정이 삶을 이렇게 이끌 거라고 상상도 못 하셨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참 해병대 가서 처음에 후회도 많이 하고 힘들어서. 예. 하지만 뭐 나중에 나와서는 또 이제 끈끈한 어떤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또 가길 잘했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중호 선배까지 만나면서 이제 해병대가 내 인생에 정말 많은 뭐 시련을 가져다 준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하여튼 해병대 때문에 제 인생의 팔자가 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상병 사건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것도 결국은 해병대 해병대 후배가 그렇게 됐으니까 처음에 거기 관심 가졌죠. 정말 그 빨간 티를 입고 하시는 연설들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는데 그 한동안은 또 소위 아까 제가 약간 농담 비슷하게 말씀드렸지만 뭐 좌파 해병이다 뭐 이런 식의 공격까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김은국 그 해병대 선배시죠. 정말 근데 이제는 그분을 진짜 선배시니까 선배라고 부르는데 선배라고 불러야 되나 진짜 이런 생각까지도. 해병대는 다 선배라고 호칭하나요? 보통 그냥 선배님. 그래서 이종호 전 대표도 선배라고 하셨군요. 실제로 만나면 선배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랬으니까 하는데 이제 좌파 해병이라니 이게 참 씁쓸하죠. 해병대가 지금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이걸로 하고 있는 게. 네. 그럼 좀 끝으로 김기현 변호사님을 이렇게 좀 견디게 해주는 원동력이라고 할까요? 그건 뭔지 궁금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가족이고요. 가족의 소중함을 요즘에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가지고 내가 의지하고 얘기 나누고 지탱해주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해병대죠. 박정훈 대령님하고 그리고 최해병. 그리고 그분들 순직한 최해병. 순직한 최해병과 그 가족들 그리고 이 활동을 같이 1년 동안 해오고 있는 우리 이제 해병대 예비역연대 박정훈 대령 동기회 뭐 정의자유 해병연대 여기에 이제 우리 전우 선후배님들 이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보 이후에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힘이 진짜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디서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만약에 최상병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최상병이 전역하고도 남을 시간이 지났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최병의 동기들이 이제 9월 말에 26일 경일 겁니다. 그때쯤에 이제 전역을 합니다. 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때는 최일병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 병장이 다 됐어요. 전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상병만 순직으로 이제 진급이 되셨던 건데. 그 지금 동기들은 최상병보다 더 높은 병장이 돼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아직 밝혀진 건 제대로 없는 상황. 굉장히 이제 전역할 때까지도 이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또 선배로서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최상병 아까 동기들도 사실 제 보도를 보니까 굉장히 트라우마를 겪기도 하고 힘든 상황을 겪으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향해서 선배로서 후배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선배로서 어떻게 보면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아무것도 지금 해주지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미안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활동하고 해서 최해병과 박정훈 대령 명예 회복하고 진상이 밝혀져서 당당하고 믿음직스러운 그런 지휘관들 부하한테 책임 안 미루는 그런 지휘관들이 아니라 믿음직스러운 지휘관들에 의해서 제대로 굴러가는 그런 해병대를 만드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규현 변호사님도 계속 힘내주시고요. 또 네.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방송 마치기 전에 광고 안내 하나 하겠습니다. 인터넷 TV 설치 정수기 렌탈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비교원을 소개하는데요.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8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78만 원 최대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유심도 변경 시에 최대 30만 원 추가 혜택 받을 수가 있고요. 3초 만에 통신사별 월 요금 계산도 가능하고요. 365일 상담 가능합니다. 무제한 지인 추천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인터넷 비교원을 통해서 인터넷 가입 후에 지인도 가입하면 신세계 상품권 5만 원 추가 혜택 있고요. 지인들이 가입한 만큼 5만 원 상품권 무제한으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1670-2571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옆에 뻘쭘하게 앉아 계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고요. 김은재 뉴스인 8월 7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는 김은재 인터뷰 방송되는데요. 이수정 교수와 이지은 전 총경 출연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